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드 렌과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 프랑스 일부 파리 승무승패무입니다. 렌은 최근 5번의 대결에서 마르세유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릴이나 PSG를 상대로 좋은 승부를 했지만 이기지 못하는 등 강하게 앞선으로 나서는 팀에게 약한 것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렌이 홈에서는 다득점 양상을 제법 잘 만드는 편이라서 홈에서의 득점력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일부 7위 승승승승패입니다. 마르세유가 렌을 상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감독이나 주포인 오바메양이 선수비, 후역습에 약한 면모를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렌이 올라와 준다면 상당히 땡큐인 상태입니다. 지난 비아레알 전에서는 1차전의 대승을 지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라인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리그에서의 플레이는 4-3-3의 공격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UEL과는 다르게 운영할 것입니다. 마르세유가 4-3-3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기존 모습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렌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나마 홈에서의 강세는 득점력에서 나오는 렌이기 때문에 오버 2.55를 픽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몽펠리에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 프랑스 일부 13위 패승패무승입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니스도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라인을 내리는 것이 니스를 상대로는 교과서적인 대응일 수 있지만 온더볼 역량이 좋은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는 단순히 라인을 내리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몽펠리에가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2골을 기본으로 깔아두고 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상대인 니스와 파리 생제르맹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일부 1위 승무승무승입니다.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있다면 엘리케 감독의 다소 아쉬운 전술적인 역량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장악력에서는 기복이 있어 역습에 약한 면모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몽펠리에가 조직적인 압박이 가능한 팀을 상대로는 닭공 양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전진성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몽펠리에가 파리 생제르맹 같이 조직적인 압박과 개인 기량을 가진 팀에게는 무력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라인을 내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전력의 차이가 메워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몽펠리에가 조직적인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진성도 보장이 어렵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승리도 유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사수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일부 5위 승승승무패입니다. 루카쿠가 부상이라는 사실은 좀 아쉽지만 데로시 체제에서는 창조성이 좋은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날아다니는 등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공격성이 살아난 상황이라서 사수올로의 약한 중원과 수비에 꾸준하게 부하를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의 수비적인 불안이 없지는 않은 팀이기는 한데 사수올로 엔트리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사수올로 이탈리아 일부 19위 패패패패승입니다. 베라르디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수올로가 이따금씩 역습으로 의적 기질을 보이는데 필요한 양 측면 중 한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결국 로리엔테가 원맨쇼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수올로의 중앙 장악력이나 상대 빌드업을 허용하는 횟수에 대한 신뢰를 해주기 어렵다는 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결국 사수올로 에이스 베라르디의 부상과 로마의 중원 장악력 및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활약상이 상당히 사수올로의 수비와 중원에 부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기 디발라와 앙헬리뇨를 아끼는 등 UEL 경기에 대한 부하도 로마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합니다. 로마의 핸디캡 승리까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일부 6위 패패무무승입니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도 약한 모습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인테르, 유베, 볼로냐를 상대로 부진하는 등 중원이 좀 힘이 있다 싶은 팀을 상대로는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뎁스 상황에서는 아탈란타가 좋고 상대 수비 상황에서 박스를 타격하는 측면 전진, 크로스 양상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도 루크먼 같이 온더볼 상황에 능한 자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일부 파리 승무입니다. 피오렌티나도 상당한 비상사태입니다. 로마에서 데려온 벨로티도 그다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나벤투라도 징계로 빠지면서 이 선도 힘을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지난 마카비 하이파 전에서도 한 개의 박스 안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등 피오렌티나의 불안한 박스 안 수비가 이를 칠 뻔한 점도 포인트입니다. 전적은 피오렌티나가 앞서지만 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고 이선 자원도 보나벤투라의 이탈로 인해서 힘을 크게 잃을 상태입니다. 아탈란타에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중앙과 측면에서의 공세로 피오렌티나의 약점을 찔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밀란과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이탈리아 일부 1위 승패입니다. 아틀레티코에게 지면서 UCL 여정을 16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라우타로와 튀랑 등 공격진들이 찬스를 상당히 많이 날려먹어버린 것이 컸습니다. 그래도 UCL에서는 주포인 라우타로가 잠잠한 경우가 없지는 않은 편이지만 리그에서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나폴리가 꽤 공격적으로 운용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인테르의 특성상 오히려 속공 상황에 더 강한 편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7위 무승패입니다. 나폴리가 지난 경기 흡이차 폴리타노의 터치 숫자가 비슷하게 이어지는 등 우측에 쏠린 공격을 분담하는 것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로보트카가 강호들을 상대로 지워지는 상황이 많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65cm 정도의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조직적인 압박에는 다소 취약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는 한개에 불과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는 나폴리를 속공으로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폴리의 빌드업 핵인 로보트카가 신체적인 특성상 강호와의 조직적인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인테르가 조직적인 수비와 압박으로 나폴리 빌드업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